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준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미래 디지털 기술 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혁신이 하루가 멀다 하기에 우리 산업과 사회에 큰 충격으로 저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는 첫걸음은 어떠한 기술이 부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 사회의 대응에 저희가 연구한 이 미래의 디지털 기술의 탐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통상의 인식이 어떠냐면 기술이 이제 싹을 틔우죠. 그게 이제 위크 시그널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머징 시그널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세 기술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저희는 통상 가우시안 정규 분포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트렌드가 이제 소멸하면 새로운 기술이 싹을 터서 부상하고 다시 대세 기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러한 기술의 인식 하에서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이제 트렌드에 집중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개되는 지금은 특정 기술이 갑자기 등장하고 등장과 동시에 피크를 달성하는, 그래서 가우시안 정규 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싹스핀 형태의 기술 출현과 전개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대응하겠다, 이렇다면 소멸을 앞두고 있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스몰 하이퍼 사이클의 시작점이자 포사이트, 기술의 예측의 탐지 시점인 새싹 기술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기에서 탐지를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더 앞선 기술의 등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글로벌의 유럽과 이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위크 시그널이나 이머징 시그널에 대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더 앞서 나간 기술에 대한 탐지라는 차원에서 저희 연구소가 진행한 미래 디지털 기술의 탐지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을 분석한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선 미래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리고 복잡한 개념인 기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나서 미래 기술의 분석이 이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지 않은 시공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론적이거나 고정적인 과거 이벤트, 발생해버린 사건에 대한 접근을 하듯이 하면 이제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이 장표는 미래학에서 미래를 설명하는 퓨처스콘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 now가 되겠고요. 시간이 펼쳐지면서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히 증폭을 하는 형태의 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려 있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에서는 다양한 미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미래, 그건 이제 확률 미래라고 합니다. probable future.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가는 미래, 그거는 이제 preferable future, 선호 미래라고 하고, 또 그러할 듯한 말로 미래를 그려갈 수도 있겠죠. 그건 plausible future. 그리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인정하는 커다란 미래, 그건 이제 possible futur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미래학에서는 미래들인 거죠. 복수의 개념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모든 미래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미래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probable future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구장창 먼 미래를 상정한다. 이것은 이제 미래학 하시는 분들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상상과 그리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넓어집니다. 시간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시계를 어떻게 우리가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계를 정해야 될 텐데 타임 호라이즌을 정해야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미래학에서도 자주 등장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미래학 의장인 소하일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넓어지고 가능성이 열리는 미래이기 때문에 배수로 설정을 해라.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이제 배수의 개념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선정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었으면 정보의 양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정보량은 줄어듭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량은 줄어들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한 단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근간의 미래를 한 단위라고 하면 중기는 그의 한 배수 정도로 설정해야 되고 장기 미래는 3배 정도의 시간을 줘야 그나마 접근 가능한 정보량이 비슷해진다. 그럼에도 어려운 건 불확실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하일 교수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쇼텀을 우리가 이제 1, 2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중기는 이제 2의 배수인 4년 정도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장기는 한 6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그 기술의 신기술의 출현 빈도가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잡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를 소하일 교수가 추천하는 배수의 개념으로 2년, 4년, 6년 정도의 추상적인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상적인 미래의 개념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제 복잡한 개념인 기술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경제학에서 볼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각종 지식과 노하우, 스킬, 절차, 도구, 방법 등의 위계적 네트워크로 규정합니다. 위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큰 기술과 작은 기술이 있고 그리고 큰 기술과 작은 기술 간에는 종속 관계나 대등 관계나 관련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죠. 큰 기술을 저희가 개념 기술이라고 포괄성이 높은 기술이죠. 라고 한다면 거기와 이 개념 기술과 조응하는 핵심 기술, 주변 기술, 요소, 응용, 기반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조응하는 형태의 복잡한 실타래라는 것이죠. 이제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개념 기술은 큰 개념이니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술은 개념 기술을 구성하는 기술의 개념에서 개념 기술과 구성 기술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구성 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일종의 개념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든가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구성 기술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라는 시각을 가지고 개념 기술과 구성 기술로 구분한 이 미래 기술을 탐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기술이라는 건 덩치가 크고 포괄성이 높은 기술이고 상당히 많은 연구소들이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 존재하는 권위 있는 시그널 리포트 20종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과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제 전문가 델파이와 저희가 설정한 지표의 쌍대 비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AHB 분석을 통해 가지고 30개의 개념 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30개의 개념 기술도 흩어뜨리면은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표적판 같이 다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30개의 개념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다트를 보시겠습니다. 다트는 일종의 이제 진짜 다트표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은 Dynamic Radar for Trends and Signals라고 해서 트렌드와 다양한 시그널을 탐지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고안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의미로나마 이제 시계를 단기, 중기, 장기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그널을 저희가 이제 올릴 텐데 시그널은 색깔로 구분하여 트렌드, 이머징 시그널, 그리고 이제 위크 시그널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원의 크기는 임팩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LLM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2007년에 LLM을 저희가 탐지를 했다면 아마 이제 아웃스커트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성을 바꿔가면서 이제 이머징으로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 작년에 탐지를 해서 발굴을 했다면은 이제 트렌드로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롤링을 하다 보면 저희가 탐지한 30개 혹은 더 많은 기술들의 경로, 진화, 양태, 속성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기술은 좀 포괄성이 높은 큰 기술이라고 하면 이 개념 기술을 구성하게끔 지원하는 구성 기술들. 이건 이제 기술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 구성 기술을 저희가 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제일 먼저 등재가 되고 축적이 된 아카이브 데이터. 그래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한 250만 건의 서지 정보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메타버스,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그런 키워드로 필터링을 해서 약 63만 건 정도의 관련 정보를 저희가 포집을 하고, 이제 이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이 등장할 때는 새로운 그 터미널로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한데, 이제 기술이 체계적으로 잘 분류된 것은 특허 코드입니다. 그래서 특허 코드 26만 건하고 매칭을 해서 일종의 기술 군집에 100개 정도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군집은 그 군집마다 많게는 10,000건 혹은 수천 건의 기술 정보가 모여 있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성, 지속성, 성장성, 성숙도라는 그 지표를 개발해서 각 클러스터, 이 100개의 클러스터가 어떤 속성으로 변해가는지를 추적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개념 기술, 좀 포괄성이 큰 기술 30개와 그 30개 기술을 서포트하는 100개의 기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기술부터 보시겠습니다. 개념 기술은 저희가 말씀드린 다트, 표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30개인데 트렌드가 7개, 이머징이 17개, 좀 더 먼 미래에 다가올 것 같은 위크 시그널이 6개가 발굴되었습니다. 트렌드는 대세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 등장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단어가 등장할 거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머징 시그널이나 위크 시그널이라고 갈수록 약간 생소하거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트렌드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굉장히 이제 생각이 들죠. 오늘도 제너레이티브 AI가 몇 번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고, 노코드, 로코드도 굉장히 저희가 익숙한 개념이고요. MLOps는 이제 데브옵스, 오늘 그 금융 섹터 할 때 데브옵스가 언급됐는데, 데브옵스의 머신러닝이 접목되면 이제 MLOps가 되고, 슈퍼앱도 이제 얘기가 됐죠. 버티컬하게 성장한 앱이 호라이즌탈하게 이제 바운더리 스패닝해서 그 성장하는 앱, 슈퍼 앱이 되겠고, 플랫폼 엔지니어링도 오늘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이제 트렌드 기술들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들이 되고요. 이머징 시그널부터는 약간 좀 생소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도 타임 호라이즌도 약간 더 벗어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17개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흥미롭게 제가 본 것은 타이니 AI 같은 것들이 이제 이머징 시그널에 포착이 된다는 것이죠.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경량화된 버전이라고도 보이고, 또 이제 하이퍼 리얼리스틱 디지털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좀 죽었다고 하지만 보시면 되게 굉장히 많은, 의외로 많은 메타버스 기술들, AR, VR, XR 같은 기술들이 이제 조만간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댑티브 AI도 조금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크 시그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데 6개 정도가 발굴됐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위크 시그널은 셀프 라이팅 소프트웨어입니다.
일종의 자가 치유 소프트웨어인데 오늘 앞선 제이노 박사님이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을 때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치유를 하는 그런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정 정도의 이제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셀프 라이팅 소프트웨어는 이제 에러나 버그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자체 치유를 하는 개념이라고 서술돼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상세화하여 모든 그 발굴된 개념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30대 개념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도전 과제는 뭘까? 이제 기술은 저희가 30개를 한번 이제 포착해 봤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은 트렌드와 이머징의 일부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는 증강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오토메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오토메이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복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룰 베이스, 규칙 베이스, 그리고 이제 시설 장비 투입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덜 개입되거나 배제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증강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강의 개념은 이제 인공지능과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쓰이면서 복잡한 걸 요약하고, 그리고 추상화시키고, 특징을 잡아내고,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면서 의사결정과 판단에 도움되도록까지도 디지털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케이퍼빌리티는 오그멘티드 되는 거죠. 대체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이 달성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생산성이 다가오는 시대.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챗GPT를 쓰지만 챗GPT가 사람마다 다 활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개념이고, 소프트웨어의 투입 양보다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증강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정되는 사회. 이제 그것이 경쟁력. 인 사회로 저희가 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총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증강력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from automation to augmentation society로 가지 않을까. 두 번째 이제 중기 사회에 던지는 키워드는 디지털 공감각의 세상입니다. 공감은 굉장히 새로운 그 시네테시아의 세계인데,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생성의 컨텐츠들을 보시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와서 또 나온 개념이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은 다채로운 형식이라고 하는 모달리티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공감각의 세상은 디지털에 의해서 감각과 감각이 만나고, 감각과 감각이 만나서 심상과 감성을 터칭하는 그런 데까지의 인간의 욕구. 영화에서 식스센스를 보셨을 텐데, 이제는 디지털에 의한 육감의 세계가 다가온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그런 욕구에 만족하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제가 관련된 걸 써놨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출현을 보다 더 기회로 맞이하려면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탐지와 예측, 이것이 이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장기 퀀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이것도 퀀텀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개념 기술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퀀텀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 기술의 계량 분석에서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00대 기술 중에 상위에 계속 퀀텀의 네트워크, 지식 네트워크가 잡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퀀텀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이 갖고 있는 한계, 예를 들어 전기, 혹은 컴퓨팅 파워, 혹은 연산의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퀀텀이 해결하면서 시장에 엔트리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한 개념 기술 30개를 가트너의 10대 기술과 그리고 포스트 설리반의 50대 기술하고 비교해 보면, 일부는 중첩 오버래핑이 좀 되고, 일부는 저희 모델에서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성 기술의 부분을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기술은 이제 30대 개념 기술을 서포트하는 기술의 네트워크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250건의 아카이브 데이터를 포집하여 필터링하고
클러스터링해서 100개로 모았습니다. 이 100개는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링으로 논문이 속해져 있죠. 그래서 많게는 몇만 건이고 많게는 이제 적게는 몇백 건의 데이터가 묶여 있는 네트워크고요. 그 네트워크를 연도별로 2007년부터 추적을 하면 그 성향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 기술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동쪽으로 움직이더라.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성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보면 2008년도에는 이제 AI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2009년, 10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심텀을 보입니다. 그래서 심텀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퀀텀이 한 7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100대 클러스터 중에 퀀텀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상위에 차지하고 있던 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로 저는 보았습니다. 2015년에 AI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죽다가 2022년이 되면은 이제 피크를 치는 기술로 포착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반복을 해서 추적을 하면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개념 기술과 조응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저희 이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2023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추적이 되고요. 이제 AI가 피크를 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개념 기술 30개와 100개의 구성 기술을 다 대다 매칭을 하면 개념 기술의 어떠한 구성 기술의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를 더 심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저희 퀀텀과 이제 웹 XR 두 개를 갖고 왔는데 가운데 있고 글씨가 클수록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퀀텀 컴퓨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개가 키워드가 가운데 보이고 웹XR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단어들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 저희가 발굴한 30개의 개념 기술에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를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결과물은 이제 30개 개념 기술의 상세 내용과 100개 구성 클러스터, 구성 기술의 클러스터 그리고 100대의 구성 기술에 대표 논문 10개를 붙여서 약 1000개 정도의 이제 기술 리스트를 저희가 파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과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30개의 개념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그멘테이션 소사이어티로 간다. 그리고 감각과 감각이 만나는 디지털 공감각의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퀀텀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이제 메시지와 함께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미래 기술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면 저희가 발굴한 이런 방법론을 같이 고도화하면서 이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레임 1.0 버전을 이제 제공해 드렸다. 의미가 있고. 미래 기술을 사전적으로 한 걸음 더 앞서서 탐지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트렌드 적응형, 트렌드는 이제 대세 기술이니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한 발 더 앞선 기술에 대응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 신호를 넘어가는 거를 해보려면 이건 저희의 숙제이기도 한데 기술 신호를 예측했다면 한 걸음 앞서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예를 들어 신기술이 탐지됐다면 산업계 준비도는 얼마나 될까? 우리의 일자리는 얼마 대체될까? 우리가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을까? 얼마나 미스매치가 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한 번 더 파장 분석을 해서 기술 예측과 같이 제공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저희의 숙제로서 저희가 결론 시사점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모든 미래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미래는 분석을 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가능하지만 장기로 가면 가능성과 잠재력이 열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돼야 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가 단초가 돼서 앞으로 열리는 가능성의 공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도모하는데 일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